식품 등의 표기 기준에 의한 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 대상 성분이 아닌 영양성분은 단,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은 제외. 1번 트랜스지방, 2번 나트륨, 3번 콜레스테롤, 4번 불포화지방. 식품 등의 표시 기준상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로 불포화지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어류와 육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2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번 식품 원료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4번 식품의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는 사용 후에 세척 및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류, 육류, 채소 등 식재료의 특성에 따라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위생기준상 필수입니다. 일반 음식점의 영업신고는 누구에게 하는가? 1번 동사무소장, 2번 시장, 군수, 구청장, 3번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번 보건소장.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상 유통기한 위 정의는 1번 해당 식품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2번 해당 식품의 섭취가 허용되는 기한, 3번 제품의 출고일부터 대리점으로의 유통이 허용되는 기한, 4번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 판매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요리용 칼도마, 식기류의 미생물 규격은 단, 사용 중의 것은 제외한다. 1번 살모넬라 음성, 대장균 양성, 2번 살모넬라 음성, 대장균 음성, 3번 황색포도상구균 양성, 대장균 음성, 4번 황색포도상구균 음성, 대장균 양성. 식품위생법상 조리 및 판매에 사용되는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위생 상태를 위해 살모넬라와 대장균 모두 검출되지 않는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과 자연독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독버섯 무스카린, 머스카린, 2번 감자 솔라닌, 솔라닌, 3번 살구씨 파세오르나틴, 파세올루나틴, 4번 모카씨 고시풀, 고시콜. 살구씨의 독성분은 아미그달린, 아밀탈린이며 파세오르나틴은 주로 리마콩이나 아마씨에 들어있는 독성분입니다. 따라서 살구씨와 파세오르나틴을 연결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 중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 HACCP를 수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은 1번 중점관리점 규명, 2번 관리기준의 설정, 3번 기록유지 방법의 설정, 4번 식품의 위의 요소를 분석. HACCP 7원칙 12절차에 따라 위의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요소 분석이 선행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중점관리점 CCP를 결정하고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곰팡이 도구로서 간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1번 시트리닌, 시트리닌, 2번 파툴린, 파툴린, 3번 아플라톡신, 어플라톡신, 4번 솔라렌, 푸소렐린. 아플라톡신은 아스페르길루스균에 의해 생성되는 강력한 곰팡이 독소로 체내에 흡수되면 주로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간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입니다. 어패류의 신선도 판정 시 초기 부패의 기준이 되는 물질은 1번 삭시톡신, 삭시톡신, 2번 베네루핀, 베네루핀, 3번 트리메티라민, 트라이메티라마인, 4번 아플라톡신, 어플라톡신. 어패류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체내의 산화트리메티라민이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어 트리메티라민이 생성되므로 이를 측정하여 초기 부패 여부를 판정합니다. 식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연독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긴다. 2번 발열,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3번, 세균, 곰팡이, 화학물질 등이 원인물질이다. 4번, 대표적인 식중독은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이 있다.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는 식품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는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으로 음식물 내 독소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식중독과는 분류상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 공정 중 거품이 많이 날 때 거품 제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1번, 용제, 2번, 소포제, 3번, 피막제, 4번, 보존제. 소포제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황변미 중독은 14에서 15%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는 저장미에서 발생하는 쉬운데 그 원인 미생물은 1번, 곰팡이, 2번, 세균, 3번, 효모, 4번, 바이러스. 황변미는 페니실리움, 속과 같은 곰팡이가 쌀에 번식하며 생성하는 독소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장미의 수분 함량이 높을 경우 곰팡이의 증식이 원인이 됩니다.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예방 방법으로 맞는 것은 1번, 어류의 내장을 제거하지 않는다. 2번, 식품을 실온에서 보관한다. 3번, 어패류를 바닷물로만 씻는다. 4번, 먹기 전에 가열한다. 장염비브리오균은 열에 약하므로 어패류를 섭취하기 전 충분히 가열하면 식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구전염병과 비교하여 세균성 식중독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은 1번, 소량의 균으로도 발병한다. 2번, 잠복기가 짧다. 3번, 2차 발병률이 매우 높다. 4번, 감염환, 인펙션 사이클이 성립한다. 세균성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후 수시간 내에 급격히 증상이 나타나므로 경구전염병보다 잠복기가 훨씬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경구전염병과 달리 세균성 식중독은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아 2차 발병률이 낮고 감염고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성중독의 경우 반상치, 골경화증, 체중 감소, 빈혈 등을 나타내는 물질은 1번, 붕산, 2번, 불소, 3번, 승홍, 4번, 포르말린. 불소는 체내에 과다하게 흡수될 경우 뼈와 치아에 축적되어 골경화증이나 반상치, 치아불소증을 유발하며 만성중독 시 빈혈과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전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찬물에 쉽게 녹지 않는다. 2번, 달지는 않으나 온화한 맛을 준다. 3번, 동물 체내에 저장되는 탄수화물로 열량을 공급한다. 4번, 가열하면 팽윤되어 점성을 갖는다. 전분은 식물성 탄수화물이며 동물 체내에 저장되는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이므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전분은 식물의 에너지 저장 형태이고 글리코겐은 동물의 에너지 저장 형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식물체에 자외선을 쪼이면 활성화되는 비타민은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D, 3번, 비타민 E, 4번, 비타민 K. 비타민 D는 동식물체 내의 전구체가 자외선, 햇빛을 받으면 체내에서 합성 및 활성화되는 직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을 쐬면 생성된다고 하여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요오드값, 아이오딘 밸류에 의한 식물성유의 분류로 맞는 것은 1번, 건성유 올리브유, 우유유지, 땅콩기름. 2번, 반건성유 참기름, 채종유, 면실유. 3번, 불건성유 아마인유, 해바라기유, 동유. 4번, 경화유 미강유, 야자유, 옥수수유. 요오드 값은 기름의 불포화도를 나타내며 참기름 채종유 면실유와 같이 요오드 값이 100에서 130범위인 유지는 반건성유로 분류됩니다. 건성유는 아마인유 등 요오드 값이 높은 것, 불건성유는 올리브유 등 요오드 값이 낮은 것이 해당합니다. 과일의 갈변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1번, 철로 된 칼로 껍질은 벗긴다. 2번, 설탕물에 담근다. 3번, 껍질은 벗긴 후 바람이 잘 통하게 둔다. 4번, 금속재 쟁반에 껍질 벗긴 과일을 담는다. 과일의 갈변은 산소와 효소가 반응하여 발생하므로 설탕물에 담가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면 갈변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면을 만들 때 반죽의 점성에 관계하는 주성분은 1번 글로불린, 2번 글루텐, 3번 아밀로펙틴, 4번 덱스트린. 밀가루 속의 단백질인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결합하여 형성되는 글루텐은 반죽의 끈기와 탄력을 부여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따라서 면의 쫄깃한 식감을 결정짓는 점성의 주원인은 글루텐입니다. 브롬린이 함유되어 있어 고기를 연화시키는 이용되는 과일은 1번 사과, 2번 파인애플, 3번 귤, 4번 복숭아. 파인애플에 포함된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린은 고기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육질을 부드럽게 만드는 연육작용을 합니다. 육류 사후강직의 원인 물질은 1번 액토미오신, 2번 젤라틴, 3번 엘라스틴, 4번 콜라겐. 근육이 수축 상태로 굳어지는 사후강직은 근육의 구성 단백질인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하여 액토미오신을 형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참깨 중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은 1번 고시폴, 2번 세사몰, 3번 토코페롤, 4번 레시틴. 참깨에는 세사민과 세사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들이 산화되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세사몰로 변하기 때문에 참깨의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꼽힙니다.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0.75 기압이고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 1.5 기압일 때 식품의 수분활성도 5는 1번 0.5, 2번 0.6, 3번 0.7, 4번 0.8. 수분활성도 5는 식품의 수증기압을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눈 값이므로 0.75를 1.5로 나누면 0.5가 됩니다. 다음 중 홍조류에 속하는 해조류는 1번 김, 2번 청각, 3번 미역, 4번 다시마. 김은 엽록소 외에 붉은색 색소인 피코에리트린을 함유하고 있어 홍조류로 분류되지만 나머지 보기인 청각, 미역, 다시마는 각각 녹조류와 갈조류에 해당합니다. 마이라드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1번 수분, 2번 온도, 3번 당의 종류, 4번 효소. 마이야르 반응은 아미노산과 환원당의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므로 효소의 작용과는 관계없이 온도, 수분, 당의 종류 및 pH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전분의 이화학적 처리 또는 효소 처리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 것은 1번 가용성 전분, 2번 고과당 옥수수 시럽, 3번 덱스트란, 4번 사이클로덱스트린. 덱스트란은 설탕, 자당을 원료로 미생물인 뮤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균의 효소 작용을 통해 합성되는 다당류이므로 전분을 직접 원료로 하여 처리하는 나머지 보기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올리고당의 직증이 아닌 것은 1번 장내 균총의 개선 효과, 2번 변비의 개선, 3번 저칼로리 당, 4번 충치 촉진. 올리고당은 설탕과 달리 충치균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충치를 유발하지 않으며 오히려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치를 촉진한다는 설명은 올리고당의 특징으로 옳지 않습니다. 사과를 깎아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갈변 현상과 관계없는 것은 1번 산화효소, 2번 산소, 3번 페놀류, 4번 섬유소. 사과의 갈변은 폴리페놀 산화효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페놀 화합물을 산화시킴으로써 발생하며 세포벽의 구조 성분인 섬유소는 이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열무김치가 씌어졌을 때 클로로필이 변색되는 이유는 김치가 익어감에 따라 어떤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인가? 1번 단백질, 2번 탄수화물, 3번 칼슘, 4번 유기산. 김치가 익어가면서 생성되는 유기산은 열무의 클로로필 내 마그네슘 이온을 치환하여 녹색인 페오피틴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색이 변합니다. 우엉의 조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우엉을 삶을 때 청색을 띠는 것은 독성물질 때문이다. 2번 껍질을 벗겨 공기 중에 노출하면 갈변된다. 3번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물이나 1% 정도의 소금물에 담근다. 4번 우엉의 떫은 맛은 탄닌,
클로로겐산 등의 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엉을 삶을 때 나타나는 청색은 독성 물질이 아니라 우엉 속의 페놀 성분이 알칼리성 물질과 반응하여 변색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는 인체에 해로운 독성과는 무관합니다. 가열조리 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것은 1번 병원균 살균, 2번 소화 흡수율 증가, 3번 효소의 활성화, 4번 풍미의 증가. 가열조리는 높은 열을 통해 효소를 변성시켜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효소를 활성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균형된 식생활을 위해 제시된 식품 구성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각 식품군의 분량과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2번 탑 모양으로 5개 층을 구성하며 각 층은 각각 표시된 식품군을 나타낸다. 3번 식품 구성탑의 맨 위층은 식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식품군으로 고기, 생선, 달걀 및 콩류이다. 4번 식품 구성탑의 맨 아래층은 식생활 중 가장 많이 섭취되는 주식으로 곡류 및 전분류 식품이다. 식품 구성탑의 맨 위층은 섭취 횟수를 줄여야 하는 유지 및 당류 식품군이며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중간층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맨 위층이 고기나 콩류라는 설명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조리장 내에서 사용되는 기기의 주요 재질별 관리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1번 알루미늄재 냄비는 거친 소를 사용하여 알칼리성 세제로 닦는다. 2번 주철로 만든 국솥 등은 수세 후 습기를 건조시킨다. 3번 스테인리스 스틸재에 작업되는 스펀지를 사용하여 중성세제로 닦는다. 4번 철강제의 구이 기계류는 오물을 세제로 씻고 습기를 건조시킨다. 알루미늄은 알칼리성에 매우 취약하여 부식되기 쉬우므로 알칼리성 세제 사용을 피해야 하며 흠집 방지를 위해 거친 솔 대신 부드러운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위생관리 방법과 비교하여 HACCP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로 완제품 위주의 관리이다. 2번 위생상의 문제 발생 후 조치하는 사후적 관리이다. 3번 시연 분석 방법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4번 가능성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HACCP는 사후 검사가 아닌 제조 공정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완제품 시연보다 공정 내 주요 관리점 CCP를 통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기초대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위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2번 정상시보다 영양 상태가 불량할 때 더 크다. 3번 근육 조직의 비율이 낮을수록 더 크다. 4번 여자가 남자보다 대사량이 더 크다. 기초대사량은 체열 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체표 면적에 비례하며 근육량이 많고 나이가 어릴수록 높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근육량이 많아 기초대사량이 더 큽니다. MSG, 모노스오디움 글루타메이트 위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아미노산계 조미료이다. 2번 pH가 낮은 식품에는 정미력이 떨어진다. 3번 흡습력이 강하므로 장기간 방치하면 안 된다. 4번 신맛과 쓴맛을 완화시키고 단맛에 감칠맛을 부여한다. MSG는 흡습성이 낮아 건조한 상태가 잘 유지되므로 장기간 보관해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흡습력이 강해 방치하면 안 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채소를 냉동하기 전 블렌칭 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1번 효소의 불활성화, 2번 미생물 번식의 억제, 3번 산화 반응 억제, 4번 수분 감소 방지. 블렌칭은 채소 속 효소와 미생물을 제거하고 산화를 방지하여 품질을 유지하는 과정이지만 오히려 수분 함량을 높여 조직을 부드럽게 만드는 공정이므로 수분 감소 방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란의 열은 고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높은 온도에서 계속 가열하면 질겨진다. 2번 산이나 식염을 첨가하면 응고가 촉진된다. 3번 노른자는 65 정도에서 응고가 시작된다. 4번 설탕은 응고 온도를 낮추어준다. 설탕은 계란 단백질의 열 변성을 방해하여 응고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온도를 낮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가식 부율이 80%인 식품의 출고 개수는 1번
1.25, 2번, 2.5, 3번, 4, 4번, 5. 출고 계수는 1을 가식부율 0.8로 나눈 값이므로 1 나누기 0.8을 계산하면 1.25가 됩니다. 생선조리 시 식초를 적당량 넣었을 때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생선의 가시를 연하게 해준다. 2번. 어취를 제거한다. 3번. 살을 연하게 하여 맛을 좋게 한다. 4번. 살균 효과가 있다. 식초는 생선의 살을 단단하게 응고시켜 부서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살을 연하게 만든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어류의 사후강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붉은살 생선이 흰살 생선보다 강직이 빨리 시작된다. 2번. 자기소화가 일어나면 풍미가 저하된다. 3번. 담수어는 자체 내 효소의 작용으로 해수어보다 부패 속도가 빠르다. 4번. 보통 4-12에서 14시간 동안 최고로 단단하게 된다. 어류의 사후강직은 보통 어종과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5수시간 이내에 빠르게 시작되어 12에서 14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최대 강직 상태에 도달합니다. 급식 부분의 원가요소 중 인건비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1번. 제조간접비. 2번. 직접 재료비. 3번. 직접 원가. 4번. 간접 원가. 급식 제조 과정에서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인건비는 재료비와 더불어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므로 직접 원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료비와 농우비를 합친 개념인 직접 원가가 정답입니다. 어떤 제품의 원가 구성이 다음과 같을 때 제조 원가는 1번 4만원, 2번 6만 3천원, 3번 8만원, 4번 10만원.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우비, 제조간접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제시된 각 항목의 합계인 6만 3천원이 최종 제조 원가가 됩니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어떤 원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가? 1번 수소, 2번 질소, 3번 산소, 4번 탄소.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을 고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 수소를 강제로 첨가하는 경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2월의 재고 회전율은 약 얼마인가? 1번 4.66, 2번 5.66, 3번 6.66, 4번 7.66. 재고 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 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제시된 데이터에서 매출원가 230만원을 평균 재고 30만원으로 나누면 약 7.66이 산출됩니다. 전분을 160에서 170일 건열로 가열하여 가루로 볶으면 물에 잘 용해되고 점성이 약해지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어떤 현상 때문인가? 1번 가수분해, 2번 호정화, 3번 호화, 4번 노화. 전분을 높은 온도에서 건열 처리하면 분자량이 작은 덱스트린으로 변하며 물에 잘 녹고 점성이 낮아지는데 이를 호정화라고 합니다. 볶은 밀가루처럼 전분이 열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입자가 작아지는 현상입니다. 호화와 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쌀과 보리는 물이 없어도 호화가 잘 된다. 2번 떡의 노화는 냉장고보다 냉동고에서 더 잘 일어난다. 3번 호화된 전분을 80 이상에서 급속 건조하면 노화가 촉진된다. 4번 설탕의 첨가는 노화를 지연시킨다. 설탕은 전분 분자 사이에서 수분을 유지하여 결합을 방해함으로써 전분의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노화는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일 때 0에서 5 사이의 냉장 온도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맵쌀과 찹쌀에 있어 노화 속도 차이의 원인 성분은 1번 아밀라아제, 아밀레이스, 2번 글리코겐, 글리코젠, 3번 아밀로펙틴, 아밀로펙틴, 4번 글루텐, 글루텐. 찹쌀은 구조가 가지를 친 형태인 아밀로펙틴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직선 구조인 아밀로오스가 많은 맵쌀보다 노화가 훨씬 느리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노화 속도 차이를 만드는 핵심 성분은 아밀로펙틴입니다. 일정 기간 내에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경제가치의 소비액을 의미하는 것은 1번 손익, 2번 비용, 3번 감가상각비, 4번 이익. 비용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영활동 과정에서 소비한 자원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발생한 경제가치의 소비액을 뜻하는 것은 비용입니다.
다음 중 감수성 지수, 접촉 감염 지수가 가장 낮은 것은 1번 폴리오, 2번 디프테리아, 3번 성홍열, 4번 홍역. 감수성 지수란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되어 발병할 확률을 의미하며 보기 중에서는 폴리오가 가장 낮고 홍역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감염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폴리오가 정답입니다. 다수인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며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조성이 큰 변화를 일으켜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구토 등의 생리적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은 1번 빈혈, 2번 일산화탄소 중독, 3번 분압 현상, 4번 군집독. 다수인이 밀집한 공간에서 호흡과 발열로 인해 공기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불쾌감과 신체 이상 증상을 군집독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와 산소 부족, 실내 온습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역성비누를 보통비누와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은 1번 보통비누로 먼저 때를 씻어낸 후 역성비누를 사용, 2번 보통비누와 역성비누를 섞어서 거품을 내며 사용, 3번 역성비누를 먼저 사용한 후 보통비누를 사용, 4번 역성비누와 보통비누의 사용 순서는 무관하게 사용. 보통비누는 음이온 계면활성제 성분이므로 양이온인 역성비누와 함께 사용하면 중화되어 살균 효과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보통비누로 먼저 오염을 깨끗이 씻어낸 뒤 잔여물을 충분히 헹궈내고 나서 역성비누를 사용해야 합니다. 각 수질 판정 기준과 지표 간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일반 세균수, 무기물의 오염지표, 2번 질산성질수, 유기물의 오염지표, 3번 대장균군수, 분변의 오염지표, 4번 과망간상 칼륨 소비량, 유기물의 간접적 지표. 일반 세균수는 유기물 등에 의한 일반적인 수질 오염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무기물 오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기물 오염 지표로 연결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승홍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백질을 응고시킨다, 2번 강력한 살균력이 있다, 3번 금속기구의 소독에 적합하다, 4번 승홍의 0.1% 수용액이다. 승홍수는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매우 강하므로 금속기구의 소독에는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금속기구 소독에는 승홍수 대신 자비소독이나 다른 알코올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슬기가 중간 숙주인 기생충은 1번 무구조충, 2번 유구조충, 3번 페디스토마, 4번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폐흡충 는 제1중간 숙주인 다슬기 속에서 유충이 자란 뒤 제2중간 숙주인 개나 가재를 거쳐 사람에게 감염됩니다. 따라서 다슬기를 중간 숙주로 삼는 대표적인 기생충은 페디스토마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의 역학적 유행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환자 발생이 폭발적이다, 2번 잠복기가 짧고 치명률이 높다, 3번 성별과 나이에 거의 무관하게 발생한다, 4번 급수지역과 발병지역이 거의 일치한다. 수인성 전염병은 대개 오염된 물을 통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환자 수가 폭발적이고 연령대와 무관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길고 치명률은 낮다는 직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잠복기가 짧고 치명률이 높다는 설명은 수인성 전염병의 일반적인 역학적 특성과 거리가 멉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정신적, 신체적 효율의 증진이다. 2번 공중보건의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이다. 3번 환경위생 향상, 감염병 관리 등이 포함된다. 4번 주요 사업 대상은 개인의 질병 치료이다. 공중보건의 목적은 개별 환자의 질병 치료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질병 치료를 주된 사업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임상의학의 영역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번 기생충 성질병, 2번 세균성 식중독, 3번 법정전염병, 4번 인수공통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상호 전파되는 질병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 광견병, 결핵, 브루셀라병 등이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잘 되며 학문 주위에서 산란하는 기생충은 1번 요충, 2번
회충 3번, 구충 4번, 편충. 요충은 야간에 항문 주위로 이동하여 산란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며 손이나 침구류 등을 통해 쉽게 집단 감염을 일으킵니다.